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4년간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를 영국 워홀까지 갔다 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지 제가 영국 워홀을 왜 가고 싶은지 아니면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금은 명확해질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영국 워홀 가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또 그때 가서 찍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적으면서 좀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계속 써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갔기 때문에 얻어지고 잃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적으면서 계속 내가 정말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로 추려내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과를 보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까먹을까봐. 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잃은 것 목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잃은 것을 먼저 말하고 얻은 것을 말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너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각각 5개씩 정했거든요. 그래서 잃은 것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것 첫 번째, 평범한 삶.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주어진 대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가라고 해서 그냥 4년제를 갔고, 군대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뭐 육군 갔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 알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알바를 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뭔가를 원해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대로 살았는데 남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평범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과정 자체가. 그래서 평범한 삶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국 워홀 비자를 받았지만 받기 전에 만약에 내가 영국 워홀 비자를 못 받으면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이 그냥 취직을 해서 살자가 아니라 1년 정도는 제주도에 가거나 서울에 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만약에 영국 워홀을 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취직이 먼저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텐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처음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취직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런 약간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평범한 삶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가족과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해외에 살면서 좀 많이 슬펐던 거는 그 사람들의 어디서 놀고 함께 막 추억을 나누는 그 순간에 제가 없다는 사실이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타지에 혼자 떨어져서 뭔가 개고생하고 있는데 얘네는 막 나 없이 이렇게 막 좋게 지내는구나 막 이런 게 좀 뭔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타지에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 별의별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그 속에서 저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 친구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만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생각이 더 많이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 영영 안 돌아올 시간들이 있는 거니까 그걸 그래서 두 번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 이거는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가지 않았다라면 어떤 한 분야에 취직을 해서 그래 최소 1년 정도의 경력은 쌓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졸업과 동시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났고,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려고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일을 했고, 그래서 막상 한국에 와서 이력서, 이제 제가 영국 워홀을 가면 도시 생활을 할 건데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까 도시 생활을 하면서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경력을 하나도 못 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도. 그리고 네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자존감이 정말 높았어요. 주위에서 저한테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저의 그 높은 자존감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해외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말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변해요. 한국말 할 때는 말도 많고 막 활기차고 이랬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막 조용해지고 과묵한 사람, 소심한 사람처럼 비춰지더라고요, 남들 눈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격이 변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주위 애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영어를 못해서 성격이 바뀌는 사람,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근데 몇 명은 그대로인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도 자기 나라 언어 쓸 때나 영어 쓸 때나 성격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쟤네는 다를까? 왜 쟤네는 그대로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도달한 결론이 현재까지는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자존감은 어쩌면 내 내부에서 나온 자존감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고 제 스스로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이 저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줬던 게 아니라, 저의 결과물을 보고 남들이 저한테 멋있다, 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해주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결론이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진짜 내 내면에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영국 워홀을 선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나이를 잃다입니다. 이건 제가 무슨 해외에 4년 동안 생활하면서 나이를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나이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근데 그래도 한국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있었나 봐요. 이거 나이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 왔죠. 근데 해외가 나이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해외도 저는 나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관대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이를 보지 않았으면 인턴이라는 영화가 안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나이에 좀 관대한 문화인데, 그 속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약간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에서 만든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다양하죠. 저랑 동갑인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저보다 훨씬 어리던가 훨씬 많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동생, 아니 뭐 할아버지, 뭐 아빠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저랑 다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갖고 있던 그런 나이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을 때 그렇게 말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막 어려서 개념이 없나? 아니면 나이 처먹고 왜 저래? 이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려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성격이 그런 거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로 생각하는 무언가를 잃었다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5가지고 갑자기 목이 안 나오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이제 얻은 것 5가지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물부터 마시고 오겠습니다. 얻은 것 첫 번째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구라는 의미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워홀 와서 좀 생각보다 엄청 많은 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를 안 왔으면 못 만났을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외국인 친구죠.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이런 친구들을 진짜 절대 못 만났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값진 시간들? 누군가 저한테 호주 워홀 중에서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그냥 단연코 아치와 아담을 만난 거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격도 아니고 뭔가를 꾸준히 하는 성격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를 가지 않았으면 이 정도 영어 실력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못해요. 영어 엄청 못하는데,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친구들 진짜 가기 직전에 친구들이랑 태국을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또 이래 보여도 또 과가 또 영어학과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야, 일석이만 믿으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나만 믿으라고 영어 그거 족밥이지 하면서 갔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히려 막 바디랭귀지 하면서 그렇게 같이 여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정말 영어가 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 못한다. 근데 특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교과서로만 공부했으면 약간 몰랐을 표현들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How are you 했을 때 대답하는 것들이 I'm good, I'm okay, thank you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외에 살다 보니까 I'm doing great, I'm going well, good yourself 이런 약간 다양한 표현들, 원어민스러운 표현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도 한 번도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약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같은 의미의 2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listen이나 hear 이런 것들을 어느 상황에서는 listen을 써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hear를 써야 된다는지 저 감으로 좀 알겠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listen을 써야 되는데 hear를 쓰면 제 스스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 잘못된 상황에서 쓰고 있네. 그런 것들이 보여요. look after나 take care 이런 것들. 그래서 2번째로 얻은 거는 영어다. 3번째는 편견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약간 자부심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편견이 많이 없다는 거였었거든요. 한국에 살 때는. 그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편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편견이 생겼어요. 이게 제가 4년 워킹 홀리데이를 했어도 만나면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약간 프랑스 만나봤자 10명, 영국 애들 만나봤자 10명, 이탈리아 10명, 독일 10명 이럴 텐데, 그러니까 고작 몇 명을 만나놓고서 그 나라에 대해 편견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 첫 번째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털리에 살 때였거든요. 털리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게 케언즈랑 가까이 있어요. 케언즈. 근데 케언즈가 일본에서 직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일본 애들이 케언즈를 많이 와요. 그리고 케언즈에서 가깝다 보니까 털리로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털리 한 절반이 일본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랑 막 놀면서 일본 애들 그 성격이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앞뒤가 다르고. 근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 겪을수록 얘는 이런 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다 앞뒤가 다르고 일본 애들은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도 모르게 편견이 생겨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잘못된 생각인데,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미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생기고 나서 지역 이동을 했는데, 그때는 좀 약간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의 뭐 대다수가 한국 사람들이었죠. 곳에 살게 됐었어요. 근데 그곳에 살면서 솔직히 털리에 살 때는 일본 애들한테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 삶 자체는 정말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 그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살 때는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다 한국 사람들과 연결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때는 들더라고. 온 한국 사람들은 다 쓰레기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기름에 불을 지핀 거죠. 막 그래서 조금만 사건이 와도 그냥 일반화하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무리가 다 즐겁고 다 잘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저 혼자인 걸 보면서 막 나만 떠나면, 그러니까 제가 불청객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니까 막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 지역에서 벗어나고 좀 약간 심정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막 했을 때쯤에 이제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편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영국 워홀을 또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새로운 걸 경험하면서 더 제가 작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니까. 네 번째는 경험을 얻었다입니다. 이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은 제가 막 한국에서 시간이 남고 해봤자 오세아니아라는 곳을 여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멀기도 하고 뭐 하루 이틀 갖고는 여행을 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근데 워킹홀리데이를 함으로써 뉴질랜드, 호주를 여행한 거니까 이거 좀 경험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제가 상식이 정말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상식이 정말 없는데 관심 있는 것도 없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워킹홀리데이를 함으로써 다양한 나라의 문화도 조금씩 알게 됐고, 뭐 호주, 뉴질랜드는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특히 뉴질랜드는 제가 막 누구보다 잘 알아 막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약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래서 좀 지식이 넓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편견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이라고 하면 저는 회사원을 생각했었고, 뭐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뭐 대기업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은 뭐 배달, 뭐 공장에서 일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좋고 나쁘고 평범한 직장은 없다. 좋고 나쁘고 평범한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는 세상이 넓다. 이거는 뭐 다양한 말인데, 뭐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넓다라는 생각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특히 음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영어로 된 노래라고 생각하면 다 미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무식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영어 노래는 그냥 영어 노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해외에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뭐 영국 노래 이렇게 막 구분해서 나누더라고요. 미국 노래, 영국 노래,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영어 노래지만 다 국가별로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호주 노래라고 말하거든요. 호주 노래가 정말 좋아요. 제가 목표 중 하나가 호주에 있는 그 모든 노래를 번역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전체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째로 제가 얻은 것은 제 자신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제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하던가 친구 만나던가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던가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던가 아니면 일하던가 뭐 계속 이런 거의 반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가 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제가 별로더라고요. 막 자제력, 절제력도 없고 게으르고 너무 게으르고 맨날 미루고 맨날 한탄하고 내 자신을 막 뭐라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또 미루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별로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저는 엄청 좋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스스로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제 본래 모습을 뚜껑을 열고 나니까 진짜 너무 별론 거야 진짜.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 자신을 저는 제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정말 매번 실패하고 도전했던 것 같아요. 바뀌기 위해서.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그래서 영국어를 한 번 더 가려는 것도 있어요. 제 자신을 좀 바꾸는데 좀 환경을 다시 한번 변화주고 싶어서 가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얻은 것과 이룬 것을 말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영국을 갔다 오면 그때 또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